이 세상에 카피캣 아닌 사람은 없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말입니다. 이 카피캣, 즉 모방이라는 말은 정용진 부회장의 경영 스타일을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되게 세련된 이미지를 갖고 있죠. 하지만 사실 이 세련됨이라는 것은 이미 세련된 것의 모방에서 나오는 거죠. 모방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서 모방은 혁신과 창조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이런 모방 전략은 과연 신세계그룹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은 이 모방을 통해 신세계그룹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을까요? 정용진 부회장의 이 모방 전략 가운데서 가장 빛을 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마트입니다. 처음에 이마트를 시작할 때 일본과 미국의 마트를 조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마트의 세부 사업들을 보면 이게 더 잘 드러나는데요. 이제 이마트 하면 바로 우리가 핵심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게 노브랜드잖아요. 이 노브랜드도 사실 캐나다의 유통업체인 로블로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노네임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걸 실제로 보면 요새는 이제 노브랜드가 좀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다르긴 한데 노브랜드 처음 시작할 때 디자인 있잖아요. 노란색에 검은색 바탕. 디자인도 노네임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이 로블로가 이 노네임 브랜드를 가지고 자체 매장을 만들었거든요. 신세계도 이마트도 똑같이 이 노브랜드만 취급하는 노브랜드 전문 매장을 만들었죠. 노브랜드는 결국 이 모방을 통해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마트 전문점 매출 가운데 약 70%가 바로 이 노브랜드에서 나온다고 해요. 물론 정용진 부회장의 이 모방 전략 가운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삐에로 쇼핑이죠. 이 삐에로 쇼핑을 보면 이 정용진표 모방의 또 다른 특징이 사실 하나 드러납니다. 바로 고집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삐에로 쇼핑은 스타필드, 그 다음에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이런 것과 함께 이 정용진표 모방의 대표적인 사례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다는 거죠. 하지만 삐에로 쇼핑은 2020년 5월 30일 대구점 폐점을 마지막으로 2년 만에 이제 사업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 정용진표 전략의 실패라는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지켜봐야 될 거는 이게 실패했다는 것 자체보다 이게 어떻게 없어졌냐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정용진 부회장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나라에 들여온 모방에서 만들어낸 브랜드예요. 근데 이걸 없앤 게 바로 외부 인사 영입으로 데리고 온 강희석 이마트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사업을 CEO가 처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오너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지만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찾아낼 수 있는 이 유연성이 바로 정용진 부회장에게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정용진표 모방 전략을 통해서 이마트는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으로 우뚝 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마트가 신세계로부터 물적 분할된 다음 해인 2012년에 이마트는 12조 6,700억 원의 매출을 냈어요. 그리고 한 해도 그 이후로 한 해도 매출이 감소하는 일이 없이 계속 꾸준히 올라서 2019년에는 매출을 19조 600억 원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어요. 8년 만에 약 50%의 매출 증가를 이끌어낸 거죠. 지금까지 말했던 이마트는 이 정용진표 모방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정용진 부회장은 앞으로는 이 신세계를 어떻게 끌고 나가려는 걸까요? 그걸 보려면 저는 스타필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필드도 바로 정용진표 모방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타필드의 건물 외관이나 로고 같은 걸 보면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영국의 쇼핑몰 웨스트필드가 생각난다고 해요. 실제로 신세계가 스타필드를 런칭할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영국의 웨스트필드 쇼핑몰과 두바이몰 등 전 세계 37개 쇼핑몰의 장점을 벤치마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용진 부회장은 그 하고 많은 쇼핑몰 모델 중에 스타필드를 선택을 한 걸까요? 앞에서 대표적 성공 사례로 말하긴 했지만 사실 이마트를 포함한 오프라인 유통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는 해로 불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이 전통 유통업의 위기는 더욱 빨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도 쓱닷컴 같은 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온라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쓱닷컴에 굉장한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죠. 온라인 유통이란 건 오프라인 유통의 대안일 수는 있죠. 하지만 오프라인 유통을 되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용진 부회장은 고민을 했겠죠. 과연 오프라인 유통을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스타필드였던 겁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옛날부터 오프라인 유통에 나아갈 길은 이 놀이문화 이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유통업의 경쟁자는 앞으로 테마파크와 야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이 스타필드가 아까 웨스트필드를 이제 벤치마킹 했다고 했는데, 사실 더 나아가면 스타필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의 전략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커피 전문점들이 생겼었어요. 그러다가 대부분이 망했죠, 사실. 근데 스타벅스는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스타벅스가 왜 그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었냐? 바로 이 스타필드와 비슷한 겁니다. 커피도 팔지만 커피가 아닌 경험을 판다, 고객에게. 그 심리학자 출신의 경영 컨설턴트인 조셉 미첼리가 쓴 스타벅스 경험 마케팅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타벅스의 경영 원칙으로 기쁘게 하고 놀라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 와서 기쁘고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고객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얘기죠. 바로 이 스타벅스를 우리나라에 들여온 게 바로 신세계그룹이잖아요. 이 스타벅스 코리아는 미국의 스타벅스 본사와 그 다음에 신세계가 50%씩 지분을 정확히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쇼핑과 경험의 결합, 이거를 위한 실험이 스타필드였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이거를 완성시키기 위한 정용진 부회장의 프로젝트, 그게 바로 뭐냐면 화성국제 테마파크 사업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이 화성국제 테마파크 사업에 신세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약 5조 원에 이르고, 현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면적의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초대규모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화성국제 테마파크는 에버랜드, 롯데월드 이런 놀이공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놀이공원과 쇼핑, 그리고 리조트 같은 이런 숙박업까지 모두 결합한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화성국제 테마파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커다란 스타필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화성국제 테마파크는 단순히 놀이공원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오프라인 유통 문화를 놀이문화로 바꿔내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의 어떤 일환인 셈입니다. 이것도 결국 아까 말했듯이 정용진표 모방에서 출발한 사업인 거죠. 다시 이마트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오프라인 유통이 이제 온라인 유통으로 전환돼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신세계 이마트 역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 돌파구가 바로 쓱닷컴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이 쓱닷컴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이 대표에 이마트 대표이사인 강희석 대표를 앉히는 등 이 쓱닷컴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싣고 있어요. 그리고 쓱닷컴은 실제로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별도 법인 설립 이전인 2016년에 쓱닷컴 거래액이 약 2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 3분기에 누적 거래액이 이미 2조 8천억 원을 달성을 했어요. 2020년 총 연간 거래액이 4조 원에 이르렀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거지, 아직 절대 수치로 비교해보면 그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온라인 유통의 강자들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뭐 쓱닷컴이 4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2019년 코로나 발생 이전 기준으로도 네이버 쇼핑하고 쿠팡의 연간 거래액은 각각 21조 원 그리고 17조 원 수준입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4배 이상 나는 거죠. 쓱닷컴 역시 정용진표 모방의 한 부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커머스라는 사업 자체가 이베이와 아마존의 다 아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크게 보는 걸 제쳐놓고서라도 새벽 배송, 그 다음에 픽업 서비스, 이런 거 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서비스들이죠. 특히 쓱닷컴은 이 픽업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월마트의 픽업 서비스를 벤치마킹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모방인데 왜 이마트는 우리나라 굴지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로 우뚝 선 반면에 쓱닷컴은 신생치고는 잘한다,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속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정용진표 모방의 사례로 들었던 것들 다 모방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따라한 거거든요. 아까 그 노브랜드도 우리나라의 제너릭 브랜드 GB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정용진 부회장이 그 세태를 캐치를 하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여온 거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프라이스 클럽, 코스트코가 프라이스 클럽이던 시절부터 우리나라에 그렇게 대규모 창고형 매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부터 신세계는 이미 프라이스 클럽을 우리나라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이어졌죠. 하지만 쓱닷컴은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쓱닷컴이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게 2018년이고 출범부터 하더라도 2014년인데, 쿠팡은 소셜 커머스에서 시작했지만 이미 일찍부터 아마존을 미리 먼저 모방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온라인 유통업체 중 하나로 불리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세를 넓혀나가고 있고요. 물론 늦었다고 해서 쓱닷컴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미 오프라인 유통이 온라인 유통으로 전환되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사실 대세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쓱닷컴이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가냐,
이게 이마트, 나아가 신세계그룹 전체의 명운을 결정하는 어떤 분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쓱닷컴의 성패를 결정하는 과연 이 승부처는 뭘까요? 지금까지 정용진표 모방이 도달하지 못했던 길, 바로 모방은 혁신과 창조의 어머니다. 혁신과 창조로 나아가야지 쓱닷컴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쓱닷컴이 이제 성장세는 높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업체 가운데 온라인 전환으로 가장 성공한 어쨌든 사례로 쓱닷컴은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신선식품 배송이죠. 기업 컨설팅 전문업체 커니의 한 컨설턴트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일상용품 부문에서는 쿠팡이, 가격 비교 부문에서는 네이버가, 신선식품 부문에서는 SSG가 각각 국내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죠. 쓱닷컴이 신선식품 새벽 배송에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가장 큰 것은 이 이마트라는 엄청난 오프라인 유통 이걸 기반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모방에 기반한 혁신과 창조입니다. 신선식품 배송의 원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마켓컬리입니다. 쓱닷컴은 여기서도 2019년 6월에 시작한 후발주자죠. 하지만 쓱닷컴은 재활용 가능한 보냉백인 알비백, 그리고 배송일 지정 시스템 같은 다른 업체가 하지 않았던 창조를 해내면서 결국 신선식품 새벽 배송의 강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이 모방이란 전략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전략입니다. 특히 정용진 부회장의 그 소통왕, 이런 개인적인 매력과 맞물려서 트렌디함이라는 어떻게 보면 모방과 별로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신기한 매력까지 뿜어내고 있죠. 정용진 부회장은 과연 이 모방을 넘어 혁신과 창조의 아이콘, 신사업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쓱닷컴과 화성국제 테마파크가 과연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에서 신세계그룹의 혁신을 이뤄내는 정용진 부회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돌아옵니다.